13일의 금요일,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상징적인 날에 한국 증시도 위급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등이 체감이 좀 안 되는 보여주기식 반등이라 살짝 애매합니다. 정확히 보여드리게 되면은 삼성전자 먼저 반등하면서 코스피가 같이 반등을 했고, 수급 상황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걸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이것이 오늘 코스피의 수급 흐름인데,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점심 지나서 오후장 시작돼서 순매수 기조를 잡고 반등을 시켰습니다. 근데 확실히 티가 나는 거는 이 타이밍에 반등한 종목이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즉 기관 쪽에서, 정부 단체 쪽에서 어떤 카드를 써가지고 기관이 1,500원대에서 4천억대까지 매수세를 늘린 거니까 약 3천억 원의 자금 투입을 통해 시장을 유지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추정을 해봤는데 딱히 우리가 기대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원했었는데 계속해서 회의만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정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공매도 금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죠 방금 나온 속보에 의하면은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한다라고 했지. 어떤 내용을, 어떤 정책을, 어떤 대책을 또 할지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틀간에 나왔었던 뉴스라고 하면은 한국판 양적 완화, 한국은행에서 돈을 더 풀어가지고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대출을 더 해주는, 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그리고 돈이 긴급 자금 수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쉽게 대출을 해주면서 시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끔 단발적인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책들이 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체감이 될 정도로 챙겨주는 정책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뼈대만 남는다. 대한민국이라는 뼈대, 지수라는 뼈대만 남고 속은 다 문드러지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네요. 시장 반등은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반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태롭다라기보다는 다음 주에 나올 상황을 좀 알고 가자라는 걸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구간, 최근에 나왔었던 반등 구간이죠. A 구간에서 신용 미수로 했던 사람들이, 신용 미수로 해서 빚을 내서 샀던 사람들이 오늘 개파락 출발과 함께 반다 매매를 당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날 산 사람들이 당한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추정으로는 요 A 구간이 확실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 B 구간, A 말고 B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다음 주 월, 화, 수 중에 반대 매매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까지 입금을 안 하면은 이제 화요일 아니면 월요일부터 반대 매매가 되고요. 경고 문자를 받은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2일 뒤에 청산이 되기 때문에, 2일이 장 출발 때 시장가 매도로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월화수 정도로 압축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목금부터는 시장이 더 하락하지 않고서 이 자리에서 버텨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처럼 개파락 출발, 양봉 전환 마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개파락 출발, 양봉 전환 마감, 개파락 출발, 양봉 전환 마감, 개파락 출발, 양봉 전환 마감하면서 18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를 고점을 해가지고 박스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박스권에서 누르는 사람들은 누구냐?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시장이 반등할 때 따라서 산 사람들, 여기에서 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다시 눌린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롱 포지션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200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서 조금 더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매도세가 좀 단기 차익세가 좀 약하다 싶으면은 조금씩 서서히 올라오면서 체감이 더 좋아지게 될 건데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확실하지가 않아요. 해외 증시에서 이제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는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중국에서 애플의 판매가 재개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여드린 뉴스가 또 있죠. 유럽에서도 163조 규모의 양적 완화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은행이 이제 은행들한테 돈을 뿌려주고 은행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쉽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증시가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게끔 완화 장치를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뒷받침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면서 지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건데 한국은 불가피하게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몇몇 기업들이 좀 위태로워질 겁니다. 한일 무역 분쟁에 이어서 뭐가 있었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외출 금지 그리고 출국 금지. 사실상 해외에서 입국 금지하니까 한국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국 금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항공사와 여행사가 줄 도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에 업계를 살리려고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하면은 항공사와 여행사 쪽으로 자금이 투입되면서 도산하는 것을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건데 이게 빨리 이 사태가 완전히 해소돼야지 뭐 여행사든 항공사든 다시 살아나는 거지.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잔존해 있다라고 하면은 위기감이 공포감이 계속 잔존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항공업계는 굉장히 오랜 시간 좀 침체기를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업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현 시간 미국 증시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뭐 애플의 판매 재개 영향도 있겠지만 이것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실시했듯이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 기대감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지금 최근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진행한 이후에도 증시가 회복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증시 완화죠. 하락세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실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하락했으니까 금리 인하 카드는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이 다음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현재 트럼프가 제시한 급여세 면제 정책이 그대로 표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기업들한테 대출을 좀 쉽게 해주는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라고 하면은 기적적인 반등은 좀 확률이 낮지만 그래도 추가 하락 없이 이 자리에서 굳혀지는 효과는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 실시한 뭐죠? 공매도 금지 정책의 효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까지 이탈리아 증시가 이제 유럽 증시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수 하락도 같이 병행이 됐는데 금리 인하가 아니죠. 공매도 금지 카드를 실시함으로써 하락세가 진전되는 그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증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금지 카드를 시행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은 면해지더라도 이제 아니죠. 추가 하락은 면해지는 반등은 없더라도 추가 하락은 좀 진정세를 보이는 그 정도 효과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도 이거예요.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공매도니까 공매도가 활개를 칠 수 없게끔 브레이크를 거는 거고 브레이크에 걸린 공매도 세력들은 더 이상 한동안 뭐 한두 달이 됐든 뭐 2, 3개월 이상이 됐든 반년간이 됐든 공매도를 못 치게 됐으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더 못 치니까 이제는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든가 아니면 당분간은 손 떼고서
손가락만 빨면서 쉬어야겠다. 이번에 잘 한탕 해먹었으니까 장기간 좀 쉬자. 라는 스탠스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공매도 금지 상황에서 방관자로 관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코로나가 해소될 때까지 아니면은 선반영 관점,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회복 기대감으로 해서 증시가 심리를 되찾으면 매수 심리를 되찾으면은 그때까지는 이제 이 상태에서 표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로 그냥 지금과 똑같이 기재부 쪽에서 공매도 금지 카드를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그냥 지금 상황을 유지시킨다라고 하면은 추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추가 조치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무조건적으로 금지 정책을 실시해야지 증시 하락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추정하는 건데 만약에 진짜로 공매도 금지 카드가 지금 기정사실화 발표 전인 거고 여기에 플러스로 뭐가 있을까요? 증시 부양 증시 부양 카드라고 하면은 요거죠. 공적 자금 투입 경기 부양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공적 자금이라고 하면 연기금밖에 없어요. 연금을 시장에 투입해서 강제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당연히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거고 세금이 투입돼서 증시를 상승시키는, 반등시키는 효과. 요거까지 진행해 준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금지에서 하락세가 멈추고 그리고 경기 부양 펀드로 인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때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미리 금융투자 기관한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귀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미리 사겠죠? 미리 사기 때문에 기관의 순매수가 잡히는 걸 거고요. 지금 현재 3시 기준으로 해서 기관의 순매수가 코스피 5천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는 4,400억대로 약간 줄어 있는데 이거 변동사항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놨죠. 오전 중에 개인이 5천억대까지 사고 기관은 계속해서 애매한 포지션으로 있는 관망세를 취하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됐는데 기재부 쪽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기 전에 무언가를 취했었는지 액션을 했었는지 갑자기 기관의 순매수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기관이 470억 순매도였는데 정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기관이 코스피 1000억 수준과 그리고 코스피 아니죠. 코스닥 1000억 수준과 코스피 4600억 총 합치면 5000억 수준이죠. 5000억을 순매수했다. 이거는 개인들이 알기 전에 시장이 먼저 눈치채기 전에 미리 선침해하려는 액션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재부가 계속 시간을 끄는 거 보니까 오늘 장마감하고 나서 시간의 타이밍에 아니면 시간의 시장까지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깜짝 이벤트로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다음 주에 반대 매매에 의한 개파락 출발, 오늘과 같은 캔들 패턴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거는 피해갈 수 없다.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 하락으로 인해 코스피 수준은 IMF 터졌던 그 당시까지 갔습니다. 0.74. 2011년도에는 0.68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단 하루. 그리고 0.7 초반대를 유지했었던 게 2011년도 경제위기, 미국 경제위기 때고, 그리고 IMF 때는
0.6포인트, 0.6% 초반대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뭐 다른 바가 없다. 실제로 기업들이 줄도산 해가지고 자금적인 위기를 직면해서 한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실제로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은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감, 막연한 전망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이 진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줄줄이 망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시장이 쇼 전략, 하방 베팅으로 제대로 한탕 챙겨보려는 목적에서 계속 악재를 키우고 있는 건지, 전 세계에 있는 헤지 펀드가 단체로 짜고서 이렇게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저 막연한 의심인 것 같고요. 오늘 반등 마감, 양봉 상태로 마감하더라도 다음 주 월화수에 또 한 번 오늘 오전장과 같은 분위기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 변함없으니까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그대로 기다리도록 합시다. 다음 주 새로운 태양이 뜰 것을 기다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반등 순서는 우선 국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각 국가들의 경기 부양책, 증시 하락 정책을 통해서 지수가 일단 방어를 하고, 지수가 방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를 사야지 코스피가 오르니까 삼성전자의 반등이 제일 우선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반등을 합니다. 코스피가 반등할 때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데 코스피 200 대형주 기준으로 해서 반등 포트폴리오를 짤 거예요. 요 판을 짜게 되면은 코스피의 반등세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고, 양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양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닥도 같이 병행이 되는 거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나서 개별주들이 반등을 하는데, 요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까지 갔는데 다음 주에는 3단계까지 가고 그 다음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 증상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공매도 금지 카드가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거 배제하고서 시장이 추가 하락을 면하고 횡보세를 유지하면은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두면은 여기에서 이제 개별주의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개별주의 매수 심리라고 하면은 진짜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이에요.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이 나서게 되면서 개별주들도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했던 것만큼 반등을 해줍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여기서 반등이 그쳤지만 다음 주에는 121선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채워주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물론 윗꼬리도 달릴 겁니다. 단기 차익 실현을 진행하는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눌리게 될 것인데, 이 구간 거치면서 서서히 올라올 거라는 거,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개별 종목들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추가 하락하지 않고서 위치를 잡아둘 때 오늘의 개파락을 채워주는 양봉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속보가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추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요약 한 번 더 합니다. 유럽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는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 카드가 효용성을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기 부양책, 증시 상승을 바라보는 도모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감으로 해서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장의 하락의 스타트였죠. 발화점이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매출 활동을 다시 한번 재개하면서 2분기 때에는 판매량 회복 그리고 실적 회복 쪽으로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 주가는 아직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 여건은 갖춰졌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증시의 하락세가 진전세를 보이는 시그널들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하락세를 좀 멈추고 반등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반등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것은 추가 하락을 조금 더디게 하고 반등 이슈를 잡기 전까지 매집을 한다라는 거죠. 단기 차익 목적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불가피하게도 지난주 하락에서 들어왔었던 신용 위수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파락 출발하게 된다. A 구간에서 들어왔던 신용 위수 물량과 B 구간에서 들어왔던 신용 위수 물량, 빚내서 산 사람들이 이번 월화수 다음 주 중에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되면서 개파락 출발, 양봉 출현, 개파락 출발, 양봉 출현, 요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